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의 필기시험 4과목 빅데이터 결과 해석 핵심 노트입니다. 필기 과목명의 순서가 빅데이터 분석의 흐름인데요. 빅데이터 결과 해석에서 문제수가 20문항이 출제되고 주요 항목은 분석 모형, 평가 및 개선, 분석 결과, 해석 및 활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 노트는 A4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해당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 이메일로 요청 주시면 나눠 드리겠습니다. 자, 4과목 빅데이터 결과 해석 핵심 노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필기시험은 총 4과목이죠. 80문항 100점 만점입니다. 따라서 합격 기준인 60점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한 과목별 최소 15점 이상이 필요하고 과목별 총 20문항 중 60%, 12개 이상은 맞추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평가지표. 모형이 얼마나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예측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과적합, 과소적합을 방지하고 예측력과 일반화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우리는 회귀모형 평가지표와 분류모형 평가지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귀모형 평가지표는 실제 값과 예측값의 차이, 즉 오차라고 하죠. 이 오차가 작을수록 회귀모형 성능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값과 예측값의 차이, 오차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MSE, Mean Squared Error, 평균 제곱 오차입니다. 평균 제곱 오차 같은 경우는 에러의 크기를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또한 단위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단위 의존성이 있죠. 또한 제곱을 하기 때문에 이상치에 민감하게 되는 겁니다. RMSE는 MSE가 오차를 제곱을 했기 때문에 직관적이지 않죠. 따라서 이 직관력을 가지기 위해서 MSE를 루트를 한 값이 바로 RMSE가 되고 따라서 MSE보다 직관적입니다. 하지만 MSE와 동일하게 단위 의존성, 이상치에 민감하게 됩니다. 이런 이상치 민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MAE가 있습니다. Mean Absolute Error라고 해서 평균 절대 오차입니다. 이 절대값 기준의 오차 평균인 거죠. 따라서 직관적이죠. 하지만 단위 의존성이 있는 거고 이상치에 덜 민감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MSE, RMSE, MAE의 공통점은 모두 단위 의존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MAPE,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라고 하고요. 백분율 값이기 때문에 비율 값이죠. 따라서 단위가 상쇄되기 때문에 단위 의존성이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모형 간 비교에 용이하고요. 우리가 여러 회귀 모형을 비교를 할 때는 반드시 MAPE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백분율 비율 값이기 때문에 실제 값이 0이 있거나 아주 작은 값이 있는 경우에는 MAPE 역시 왜곡이 심한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아래는 MSE와 MAE, MAPE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평가 지표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바로 R-스퀘어, 결정계수입니다. 이 결정계수는 설명력 지표라고 하고 공식은 SSR 나누기 SST라고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래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SST는 Total Sum Squares,
총 제곱 합입니다. 전체 데이터의 총 변동량을 말하죠. SSR은 회기 제곱 합이라고 하고요. 회기 모형이 설명하는 변동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SSR이 SST와 같게 된다라고 하면 1이 되겠죠. 즉 그 말은 아래의 그래프에서 보면 이 회기 곡선이 이 실제 값, 이 점과 일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결정 개수가 1이 된다라고 하면 그 모형은 완벽하게 설명하는 모형이 되는 거고, 이 결정 개수가 0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 그 모형은 평균값만큼만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설명력이 없는 거죠. 만약에 결정 개수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평균값 예측보다 못한 모형이기 때문에 잘못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 개수를 우리가 암기를 할 때는 아래에 있는 이 그래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결정 개수는 단순 선형회기와 다중 선형회기에 모두 사용되는데요. 이 결정 개수도 단점이 있습니다. 다중 선형회기에서 변수가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결정 개수는 무조건 증가하거나 혹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다중 선형회기에서는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수정된 이 결정 개수는 변수의 개수와 데이터 수를 반영한 결정 개수이기 때문에 다중 선형회기에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변수를 추가했더니 이 수정된 결정 개수 값이 감소한다면 해당 변수는 불필요한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분류모형 평가 지표입니다. 분류모형 평가 지표도 반드시 나오는 문제이죠. 혼돈 행렬을 바탕으로 지표를 도출합니다. 반드시 이 왼쪽에 있는 이 표를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표를 암기하는 방법,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우리는 반드시 열은 예측 값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에는 포지티브, 네거티브 모두 다 예측이 되고 행은 실제 포지티브, 실제 네거티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TP, FN, FP, TN이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설정하는 방법은 원리만 알면 간단합니다. 자, 우리는 열에다가 예측 값을 설정을 했죠. 뭐든지 예측 값 기준입니다. 예측 값이 포지티브이면 해당 열은 모두 다 P로 끝나는 겁니다. TP, FP. 예측 값이 네거티브이면 해당 열은 모두 다 N으로 끝납니다. FN, TN. 그러면 예측 값과 행에 있는 실제 값이 서로 동일하다고 하면 true가 되는 거고 다르다라고 하면 false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포지티브 열은 TP, FP가 되는 거고 네거티브 열은 FN, TN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시험을 볼 때 분류모형 평가 지표가 나오면 시간이 없더라도 반드시 그리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하거나 문제를 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는 이 열에 있는 예측을 행으로 표기를 해서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릭에 속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고 개념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는 게 뭐냐면 포지티브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겁니다. 즉 의료 분야에서는 질병이 있는 경우가 되는 거고 금융 사기에서는 사기가 바로 포지티브가 되고 네거티브는 정상적인 거 이와 같은 것들이 되는 겁니다. 정확도는 전체 데이터 중 예측을 정확하게 한 비율이 되는 겁니다. TP 플러스 FN 플러스 FP 플러스 TN 분의 TP 플러스 TN이 되는 겁니다. 이 정확도는 클래스의 분포가 균형일
때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클래스의 분포가 불균형일 때, 예를 들어서 암을 예측을 할 때 정확도가 비록 높게 나오지만, 왜냐하면 정상인이 많으니까, 그럴 때는 정확도의 퍼센테이지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정밀도는 참으로 예측한 데이터 중에 실제 참인 비율입니다. 따라서 TP 나누기 TP 플러스 FP가 되겠죠. 그래서 정밀도는 이 FP를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FP가 뭐죠? 예측은 파저티브인데 실제 네거티브인 거죠. 즉 사기라고 예측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가 아닌 거죠. 그러면 금융 시스템이 마비가 되겠죠. 따라서 금융 분야에서 이 정밀도가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되는 거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재현율과 민감도입니다. 재현율, 리콜, 민감도는 센시티비티라고 하는데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 재현율과 민감도는 실제 참인 데이터 중에 참으로 예측한 비율입니다. 정밀도랑 다른 개념이죠. 자, 그래서 TP 나누기 TP 플러스 FN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재현율 혹은 민감도는 FN을 낮추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지만 정밀도처럼 재현율이 높아지잖아요. FN이 뭐죠? 자, 네거티브로 예측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정상인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파저티브, 암인 질병이 있는 환자인 거죠. 큰일 나겠죠. 따라서 의료 분야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평가 지표입니다. 자, 특이도는 TN 나누기 TN 플러스 FP가 되고,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으로서 클래스에 불균형이 있을 때 사용하는 거고, 사실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평가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성능을 평가할 때는 정확도, 그리고 ROC, AUC를 확인을 하고, 데이터의 불균형이 심한 경우는 정밀도와 재현율 F1 스코어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ROC 곡선인데요. 분류 모형의 성능평가 그래프입니다. 인계값에 따라서 민감도, 즉 재현율과 1- 특이도의 그래프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고, 대각선으로 간다라고 하면 성능이 거의 없는 랜덤한 모델이라고 보면 되고, 이와 같은 곡선을 그린다라고 하면 성능이 좋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ROC 곡선의 아래쪽의 면적이 바로 AUC라고 하고요. 에어리어 언더 커버, 즉 이 면적이 모형의 성능을 수치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크면 클수록 더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가겠죠. AUC 값이 높을수록 성능이 좋은 모형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분석 모형 진단이 되겠네요. 선형회귀 모형의 가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선형성, 독립성, 등분산성, 정규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잔차 3점도 기준으로 이 선형회귀 모형의 가정을 진단을 할 때는 선형성과 등분산성을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선형성은 잔차 3점도가 0을 중심으로 랜덤하게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패턴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 곡선의 패턴을 가진다라고 하면 선형성이 위반이 되고요. 잔차 3점도에서 등분산성 폭이 일정하게 랜덤하게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깔때기 모양과 같이 점점 커지는 형상이라고 하면 등분산성이 위반이 되고요. 정규성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QQ 플러스를 우리가 확인하면 되고, 물론 샤피로 윌크 검정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는 주로 QQ 플러스를 확인을 하고, 점들이 우상향을 하게 되면 정규성이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독립성은 더빈 왓슨 검증을 통해서 검증을 하면 좋습니다. 교차 검증, 모형의 일반화 성능을 즉 검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나누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고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이죠. 이 교차 검증은 홀드아웃, K-폴드 교차 검증, 층화 교차 검증, LPO, LOO 등이 있는데 이미 3과목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모형 개선. 분석 모형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과대 적합을 방지를 하고 매개 변수 최적화, 분석 모형 융합, 최종 모형 선정 등이 있습니다. 과대 적합은 우리가 많이 배웠었죠. 훈련 데이터의 성능은 높지만 실제 새로운 데이터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과소적합은 훈련 데이터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한 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편향 오차를 알아야 됩니다. 편향 오차는 학습 오차라고 하고 모델이 단순해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과소적합의 원인이 되는 거죠. 분산 오차는 일반화 오차라고 합니다. 모델이 복잡해서 불안정해서 발생하는 거고 과대적합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편향 오차와 분산 오차의 균형 지점이 바로 일반화 성능이 가장 좋은 모형이 되는 거죠. 모델이 복잡해서 일반화 오차가 생겨서 발생하는 게 과대적합. 이렇게 암기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과대적합 방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과대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관련해서 학습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하고 교차 검증을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모델 관련해서는 좀 더 단순한 모델을 선택하면 좋겠죠. 단순한 모델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불필요한 변수는 제거를 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가중치 규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중치 규제 L1, L2, 엘라스티니넷 해당 강의는 제 3과목에서 모두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L1 규제를 우리가 라쏘라고 하고 가중치의 절대값의 합을 페널티로 부여하는 거죠. 절대값이기 때문에 가중치를 0으로 만들 수가 있고, 따라서 변수가 많을 때 이 L1 규제를 사용하게 되면 변수가 가중치가 0이 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L2 규제는 가중치의 제곱합을 페널티로 부여를 하기 때문에 0에 근접하게 됩니다. 이 L2 규제는 모든 변수가 중요할 때 사용하면 좋겠죠. 엘라스티니넷은 L1 플러스 L2입니다. 자, 분석 모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개 변수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매개 변수는 파라미터, 초매개 변수는 하이퍼 파라미터, 차이점을 알고 있죠. 하이퍼 파라미터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고, 매개 변수는 모형을 학습하면서 모형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변수입니다. 자, 매개 변수 최적화란 학습 데이터로부터 손실함수, 우리는 비용함수라고도 하는데, 이 손실함수의 값을 가장 작게 만드는 매개 변수의 최적값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 매개 변수 최적화의 기법은 크게 경사하강법이 있고 경사하강법을 개선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매개 변수 최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경사하강법, 경사하강법을 개선한 방법인데요. 먼저 경사하강법은 손실함수의 이 기울기를 통해 가중치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최적화 기법입니다.
따라서 이 전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배치 경사하강법, 확률적 경사하강법, 미니 배치 경사하강법이 있습니다. 배치 경사하강법은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사용해서 기울기를 계산하기 때문에 어떨까요? 속도가 느리지만 안정적이죠. 확률적 경사하강법은 데이터를 랜덤으로 한 개씩 선택해서 기울기를 계산하기 때문에 빠르지만 이 굴곡이 있는 곳에서는 불안정하겠죠? 진동이 발생합니다. 미니 배치 경사하강법은 이러한 배치 경사하강법,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개선해서 데이터를 작은 묶음 단위로 기울기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속도도 중간이고 안정성 역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사하강법을 개선한 방법이 주로 필기시험에 자주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 모멘텀 방법은 관성으로 밀고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전 방향을 기억하고 있고 진동을 줄이고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한번 굴러가면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다그레드는 적응형 학습률이라고 암기를 하면 되시고 학습이 많이 된 변수는 학습률이 낮아지는 거죠. 즉 공부를 많이 한 과목은 덜 공부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MS 프롭은 아다그레드의 단점을 보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 정보 위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담은 이 모멘텀과 RMS 프롭을 합친 통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암기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모와 RR라고 암기를 하시고요. 자, 모멘텀은 밀고, 아다그레드는 줄이고, RMS 프롭은 유지를 하고, 아담은 다한다. 즉, 모와 RR, 밀고, 줄이고, 유지하고, 다한다. 이렇게 암기하면 좀 더 쉽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분석 모형 개선에서는 분석 모형 융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배깅, 부스팅, 스태킹, 보팅. 우리는 이런 융합 역시, 즉 앙상블 기법 역시 제3과목에서 다 했었죠. 배깅, 부스팅은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스태킹, 보팅은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배깅은 랜덤 포레스트, 바로 부트스트랩 샘플링과 병렬 학습, 부스팅은 동일한 알고리즘이고 오분류의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를 하고 배깅이 병렬 학습이라고 하면 부스팅은 순차적 학습이다. 아다부스트 등이 있죠. 자, 스태킹, 보팅은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조합을 하는데 스태킹은 여러 모델의 예측값을 메타 모델에 입력해서 최종 예측을 하는 거고 보팅은 여러 모델의 예측값을 투표를 한다. 하드 보팅, 소프트 보팅이 있다. 제 3과목에서 모두 진행한 내용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4과목에서 마지막인 결과 해석 과목입니다. 이 결과 해석에서는 분석 결과 해석, 분석 결과 시각화, 분석 결과 활용 이 3개의 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 분석 결과를 해석하기 전에 전제 조건은 바로 데이터의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수집 과정의 정확성, 대표성, 결측치 및 이상치가 처리되어 있어야 되고요. 분석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목적과 연결된 분석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분석 모형의 적합성 평가가 되어야 되겠죠. 과적합도 평가를 해보고 일반화 가능성도 확인해보고 마지막으로 통계적 유의성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p-밸류, 신뢰구간, 검증력 등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분석 모형의 비즈니스 기여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우리가 재무분석 지표를 활용을 하죠. ROI, NPV, IRR, TCO, PP 등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자주 출제되는데요.
ROI는 투자 수익률, 즉 쉽게 설명해서 투자해서 얼마 벌었냐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총 매출 빼기 총 비용 나누기 총 비용이 되겠죠. NPV는 순현재 가치가 되는 겁니다. 투자 시점부터 사업이 끝나는 시기까지 순수한 경제적 이익을 현재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죠. IRR은 내부 수익률, 즉 NPV가 0을 만드는 수익률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적인 가치가 반영된 재무 분석 지표는 NPV와 IRR입니다. TCO는 총 소유 비용이라고 합니다. 모든 비용을 전부 다 계산을 하는 거고, PP는 투자 회수 기간이 되는 겁니다. 초기 투자금 회수에 걸리는 시간을 말하죠. 자, 다음은 분석 결과 시각화입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는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 시각화에는 막대 그래프, 산점도, 선 그래프, 계단식 그래프, 영역 차트 등이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공간 시각화입니다. 자, 아래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되고요. 공간 시각화에서 자주 나오는 게 등치 지역도, 미리 정의된 영역을 색상 또는 음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다음은 도트 플롯 맵. 점 하나에 데이터를 대응하여 분포를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은 버블 플롯 맵. 원의 크기 또는 색상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등치 선도는 등고선을 이용해서 연속적인 값 분포를 표현합니다. 카토그램은 지역적 크기를 데이터 값에 비례해서 왜곡을 하는 거죠. 자, 관계 시각화는 산점도, 산점도 행렬, 자, 3점도에서 원 크기로 값을 표현한 버블 차트,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히스토그램, 플로우 차트 등이 있습니다. 자, 이 비교 시각화가 또 자주 문제에 출제되죠. 박스 플롯은 잘 알고 계시죠? 여러 그룹 간의 비교를 할 때 아주 좋죠. 그리고 이 그룹 간의 분포 비교에 용이한 이유가 박스 플롯을 보면 Q1 중앙값, Q3 최대값, 최소값이 모두 다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히트맵. 자, 두 번째 그림인데요. 상관구조,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좋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스타 차트. 축구 게임 같은 경우 선수의 능력치를 모두 다 스타 차트로 비교하죠. 즉, 요로 속성을 비교하기에 좋은 거고요. 체르노프 페이스는 사실 잘 쓰지 않는데 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단점이 시각적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행 좌표 그래프는 이 네 번째 그래프인데요. 변수가 많아지면 해석이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요즘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인포그래픽입니다. 인포메이션과 그래픽의 합성어이죠. 어떤 시각적으로 요약을 하는데 좋고요. 정보형, 리스트형, 차트 통계형, 비교형이 있습니다. 4과목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분석 결과를 실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석 모형 전개, 분석 결과 활용 시나리오 개발, 분석 모형 모니터링, 분석 모형 리모델링 단계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해당 단계에 대한 절차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분석 모형 전개가 먼저고 제일 마지막이 분석 모형 리모델링이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개발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자, 분석 모형 모니터링은 운영 환경에서 분석 모형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추적, 평가하는 과정인 거죠. 왜냐하면 분석 모형이 1년 전에 개발이 되었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데이터들이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학습대와 다른 분석 모형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지속적으로 했더니 분석 모형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 분석 모형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분석 모형 모니터링 결과 분석 모형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성능 저하가 지속되는 경우 분석 모형을 다시 모델링하는 과정이고요. 분석 모형을 리모델링하는 단계는 기존 분석 모형을 분석을 합니다. 즉 새로운 데이터를 적용합니다. 시험에 분석 모형 리모델링 단계에서 기존 분석 모형 분석 시 기존 데이터를 적용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고, 해당 설명이 바로 잘못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집, 전처리, 분석 모형 구축, 최종 분석 모형 선정 및 반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4과목 빅데이터 결과해석 핵심 노트였고요. 시험 직전까지 제가 준비한 이 핵심 노트 1, 2, 3, 4과목 전부 다 한 번씩 더 확인을 하고 시험을 치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좋은 성적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